내 잘못이지 뭐. 네. 네. 당연하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마무리 마지막 타임 시작합니다. 52번. 자네는 좀 조용히 보네요. 야, 52번 봅시다. 야, 너 빨리 이거 봐. 52번. 볼 거예요. 안 본다고 한 적 없습니다. 지금 52번은 거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 칸이 겁나 많습니다. 여기에 1, 2, 3, 4, 5 그리고 3, 4, 5, 6, 7 그리고 여기에 5, 6, 7, 8, 9 그 다음에 7, 8, 9, 10, 11 그 다음에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네모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 지금 여기 네모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거에 모양 4개 칸에 적힌 수의 합을 A1이라고 하고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n칸, 아래쪽으로 n칸을 이동했을 때 그 4개의 합에 적혀있는 거, 그 4개의 합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한 칸을 이동하면 이 4개의 합이 A2가 되는 거야. 그럼 A1 써볼게. A1은 1, 2, 3, 4의 합이야. 그리고 A2는 지금 이거니까 4, 5, 6, 7 이렇게 합이 돼. 그 다음 봐봐. 지금 이렇게 두 칸을 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A3는 7, 8, 9, 10 어차피 그 4개의 합들은 연속한 자연수의 합이 돼. 자, 이런 규칙을 보면요. 자, 봐봐. 지금 1, 2, 3, 4, 4, 5, 6, 7인데 뭐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30 더한 값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전히 30 더했어.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는 12가 더해지는 거지. 12가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단순하게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해서 공차가 뭔지 공차. 구한 거야. 근데 A1부터 A10까지 합이니까 이걸 구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되지. 공차가 10이고 자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그리고 첫째 항을 그냥 요거로 보면 되죠. 얘가 10이니까 그래서 20 더하기 9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54, 64, 640 그러면 되겠네요. 다음 53번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3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45도일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야, 우선은 이렇게 N각형이 있어. N각형이 있어. 이렇게 N각형이 있으면 이 내각의 크기의 합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N각형이면 이거 뭐 과거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사각형이면은 삼각형이 2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180도 곱하기 2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우리가 180도 곱하기 n-2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왔지. 가장 작은 각이 45도가 되면서 공차가 30도 30도인 등차수를 낸다. 이때 지금 n의 값을 구하려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내각의 크기가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n개 내각의 크기가. 그러면 그 내각들을 모두 더하는 게 이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이제 등차수의 합을 표현합시다. 이게 첫째 항이야. 이게 A1.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 다음에 여기가 2a니까 90도.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30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이게 얘랑 같으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게 식입니다.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n값을 이제 구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여기 15 도 n 제곱 도를 뺄게요. 그냥 다 어차피 이거 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15 어차피 이따 약분을 할 거지만 우선 첫 번째 할 거는 뭐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60n이니까 플러스 30n는 180n 마이너스 36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나누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15로 나눠지죠. 뭐야? 얘는 진짜 4하고 6밖에 안 돼? 잠깐만. 근데 여기서 지금 지금 4하고 6이 나오기는 했는데 잠깐만. 둘 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둘다 누연이요? 하나만 안 돼야지 둘다. 아니 그러니까 둘이 나왔는데 왜 하나만 그러니까 둘 중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지. 6이요. 6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잠깐만. 안 알려드릴 아 저기 문제가 가장 작은 내각에서 적어도 어떤 N각형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네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n이 지금 6이 되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첫째 항이 45도인데 공차가 30이야.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18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 때문에 6은 안 돼요. 이거 맞았어? 네. 그 다음 왜 그걸 쳐다보세요? 제가 제 동생님을. 그럴 수 있지. 너가 맞은 게 신기한데. 59번 59번 봅시다. 59번. 나 6학년 때 출석 보냈어. 야 59번은 지금 SN이라고 하는 5학년 수보다. 수열의 합이 있는데 n제곱 마이너스 5n입니다. 지금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am이 9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18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건데 우선 an을 구하는 데 있어서 sn을 알면 sn-sn-1이 바로 an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보세요. 이 n제곱 앞에 계수가 사실 2분의 d야. 그래서 공차가 2야. 그래서 얘는 2n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이게 상수항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서 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알아. 원래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 나와.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2n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요. 이제 6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뭐 n의 범위를 뭐로 나눠서 구해도 되고 결론적으로 n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8도 되고 9도 되고 10도 되고 11도 되고 12도 되죠. 그래서 이 5개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20, 40, 50이 됩니다. 자, 이제 등비 수열에 관한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최대한 많이 할게요. 안 돼요. 왜요?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네. 진짜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자, 우선 등비 수열. 야, 등비 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 B라는 것은 어떤 B를 얘기하냐면 앞에 항, 뒤에 항의 B. 앞에 항과 뒤에 항의 B. 앞에 항과 뒤에 항의 B. 이게 일정하다라고 뭐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이렇게 스몰 r라고 쓰고 얘를 이제 b에 r을 이제 앞글자를 딴 거고 이제 얘는 공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의 b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다시 이제 A2는 A1에 r을 곱한 거고 A3는 A2에 r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비 r을 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은 당연히 그냥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r을 한 번 곱한 거고 A3는 A2에 r을 곱한 건데 A2는 A1에 r을 곱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r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이렇게 r을 n-1번 곱한 형태라고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차는 우리가 등차 수열은 d를 n-1번 더한 거지만 등비 수열은 r을 n-1번 곱한 형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반항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상태에서 이제 또 뭘 하나 얘기할 거냐면 지금 x랑 y랑 이 z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가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 듣고 있는 거야? 등비 중항을 생각을 할 건데 등차 중항은 뭐 기억하죠?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의 합과 같다. 그게 산술 평균을 얘기했다라고 했고 지금 얘는 보세요. 여기에 이 x는 y는 x의 r을 곱한 값이고 얘는 x의 r을 2번 곱한 거야. 자,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거의 곱과 같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y는 폴라 루트 x z입니다. 지금 이거보다? 근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될 때는 공비가 양수고요. 마이너스가 될 때는 공비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도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등차 중항에서 우리가 가운데 이제 y 값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분의 x 플러스 z라고 했어. 그 다음에 등비 중항에서 y가 양수라는 가정이 있으면 루트 x, z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저번에 얘는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얘는 뭘 얘기하냐면 기하 평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 관계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x하고 z가 양수일 때입니다. 즉 이게 부등식이잖아, 부등호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과거에 배우는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고 배우죠. 공통수학에서 배우죠. 그래서 이거를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변과 좌변을 비교할 수 있다. 산술평균과 등비,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뭐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하고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하죠. 과거에는 뭐까지 배웠냐면 조화수열이라는 것까지 배워서
부등식이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게 교과가 좀 빠져가지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비 중항까지 얘기를 우선은 했습니다.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은 우선 유형을 다 해보고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도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연습 좀 하고 자 이제 유형 14번 유형 14번에서 그냥 대표 문제 봅시다. 60번 야 60번 네 번째 항이 A4가 -2고요 A7, 7이 16인 등비 수열이 있다. 이때 A5 그냥 연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은 A4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R을 3번 곱했구나. 그 다음 A7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R을 6번 곱했구나.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이거는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이거를 더하기 빼기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누기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거분의 이거는 R 세제곱 이거분의 이거는 -8 여기서 지금 R 세제곱이 -8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원래는 3개야. 근데 얘는 실근 하나랑 허근 2개를 가져. 그럼 R이 허수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R이 -2라고 쓰면 돼. 그러면 당연히 첫째 항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첫째 항을 구해서 쓸 수 있지만 A5는 자 여기 네 번째 항이 나와 있죠.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R을 한 번 곱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첫째 항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R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 된다. 너무 쉽다. 재밌다. 뭐지? 나 혼자 재밌지? 64번 64번 모든 항이 양수인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답니다. 그죠? 근데 A2는 12고요. A6는 4분의 1 A4 이 두 개를 만족한다고 하고 A5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특강 많이 듣습니까? 특강 듣습니까? 무슨 특강이에요? 방학 특강? 아무도 안 들어? 그냥 물어봐시오. 갑자기 우울해졌어. 내일부터 특강이야. 자, A2는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R을 한 번 곱했다. 그리고 4분의 1.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A1 R의 5제곱이고 얘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R의 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R 제곱이 얘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는 공비가 지금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 R은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첫째 항을 구해서 그냥 대입해도 되고 지금 A2가 12니까 얘는 A2를 기준으로 R을 지금 3번 곱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A2는 12고요. R을 3번 곱했다는 거는 8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2분의 3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네 수열 좀 잘하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저희 실력이 별로라고요? 아니 잘 안 보니까 잘하는 거 같잖아. 잘하니까 안 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가져오진 않았겠지? 지금 68번을 봅시다. 68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5는 8이고 그리고 A7은 16이다. 쌤 추워요. 어? 이거 아까 무슨 짓을 했지? 아, 재수님. 자, 68번 다시 볼게요. 지금 AN의 제곱이 500보다 커지는 자연수의 최소값. 이것도 이제 부등식인데요. 우선은 이거를 A1 R의 A제곱, 그러니까 일반항을 쓴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는 R제곱이고 이거분의 이거는 2입니다. 그래서 R제곱이 2라는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A1도 구할 수 있죠? 이거의 제곱이 4니까 A1은 2입니다. 2. 그래서 R제곱 그리고 A1을 구했어요. 물론 R은 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AN을 써보면 A1 하고 R의 n-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N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야,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 돼. A1 제곱은 4고요. R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은 2분의 1. 그리고 R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언제 500보다 커지냐면 2를 업봉5했을 때 512.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9가 됐을 때 처음으로 500을 넘겠죠. 따라서 n은 8이다. 최소값이 8이 나옵니다. 보다는 71번. 71번은 7과 112 사이에 3개의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ABC는 양수라는 얘기가 있고요. 얘가 등비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지금 뭐 등차 중앙을 뭐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BC를 그냥 이게 한 번에 합을 구할 거냐 아니면 각자 구할 거냐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7과 12는 사실상 뭐야? 그냥 이게 7과 112는 우리가 문제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잖아. 지금 이 112라는 수는 7을 기준으로 R을 4번 곱한 값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그러면 R의 제곱이 뭐니? R의 제곱은 당연히 16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니까 R은 2가 되겠죠. 그러면 A는 7을 기준으로 2를 곱한 거고 B는 28이 되는 거고 얘는 56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와 C의 합을 하면 98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이용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 중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74번은 x-1과 x 플러스 2와 3x가 등비수를 이룬다. 3개가 나오는데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항을 표현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은 x-1과 3x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2x x 4 1 마뿔 0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x 값이 4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는데 문제 조건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4만 가능하다. 그래야 모든 항이 양수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79번. 자, 79번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실수열이 13이고 곱이 27, 합이 13, 곱이 27. 이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첫째 항을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AR이라고 쓰고 세 번째를 A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썼어. 그냥 XYZ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등비 중앙까지 쓰면 돼. 그래서 3개를 더한 게 13이다. 그 다음에 3개를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죠. 얘가 2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R을 곱한 값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R이 3이니까 얘가 3이잖아. 그리고 얘는 3R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 더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선 A 플러스 3R이 10이고 그리고 A 곱하기 R이 3이니까 이거는 그냥 잘 못 푼 건 아니죠.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립 방정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A는 10 마이너스 3R 곱하기 R은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 3R R 3 1. 따라서 지금 어떤 형태가 됐냐면 R이 3분의 1 그리고 R이 3 두 개가 났어. 근데 두 개가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R이 3분의 1이면 A가 9잖아. 9, 그 다음에 3, 그 다음 1 이렇게 세 수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R이 3이면 A가 1이니까 1, 3, 9 어차피 세 수는 다 1, 3, 9가 나와. 그래서 가장 큰 수는 9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수는 9예요. 그 다음 82번. 82번은 지금 거기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서 중점을 다 잡은 다음에 연결을 해서 요 가운데를 뜯어버렸어. 그럼 이제 남는 곳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1회 시행에서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래된다. 자, 이게 1회, 이거 1회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2회는 또 어떻게 하는데 2회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연결하고 가운데를 똑같이 뜯어버리는 시행이
두 번째 시행이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남은 부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짓을 반복을 한다. 그리고 나서 15회 시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 야, 그러면 첫 번째는 우선은 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하고 6의 제곱, 이게 온전한 정삼각형의 넓이야. 그러면 얘는 9루트 3이지. 그런데 지금 1회를 어떻게 했냐면 이 가운데 부분을 갖다 버렸어. 그럼 남는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4분의 3이 남았겠지. 9루트 3에 4분의 3이 남았겠지. 근데 두 번 시행했을 때는 뭐야? 또 같은 시행을 했으니까 중간에 거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색칠된 부분에 대해서 4분의 1을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9루트 3하고 두 번째는 4분의 3을 제곱하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넓이가 4분의 1은 버리는 겁니다. 4분의 3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4분의 3을 계속 곱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회면 9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5제곱이 바로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식이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숙제를 좀 줘줘. 뭐예요? 숙제를 자,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합시다. 등비수열의 합도 금방 해서 5분 정도. 등비수열의 합도 어차피 SN을 이용할 거고요. 이제 SN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간단히 하고 공식 만들고 사용하면 된다. 이런 건데요. 자, 우선은 첫째 항을 A1이라고 쓰고, 두 번째 항을 A1 곱하기 R이라고 쓰고,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쓰고 해서 n 번째는 이렇게 썼어. 이제 우리는 이거의 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양변에 분비에 해당되는 R을 이렇게 곱할 거야. 근데 이거를 쓸 때 밀려 쓸 거야. 그래서 A1R 그리고 얘는 A1R 제곱 이렇게 써서 쭉 쓰면은 A1R의 N-제곱, 이 전에 거에 R을 곱한 게 있고 여기에 R을 곱한 게 A1R의 N제곱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밀려 쓴 이유는 빼면은 똑같은 게 있는 것들은 다 소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제 R-1 SN이 이거에서 이거를 뺀 A1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R이 1이 아니면 SN은 R-1분의 A1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즉 공비 첫째 항 항의 개수를 알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근데 R이 1일 때는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R이 1이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에서 D가 0이다.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왜? 모든 항이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럼 R이 1이면 공비가 1이라는 소리는 모든 항이 다 첫째 항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SN이 A가 N개 더해졌으니까 NA1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은 116페이지 등비수열의 합, 물론 앞에 등비수열의 합이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유형 2개만 더 할게요. 오늘 2개만 더 풀어줄게. 86번 두 문제만 더 풀게요. 86번은 A이 3n 마이너스 이제곱 이거랍니다. 이때 A1, A2, A9가 26분의 3의 p제곱 마이너스 3 이거를 만족할 때 p의 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AN을 보고 첫째 항과 공 B를 구해야 돼. 자, 얘는요 우리가 보통 A1 아래 n-1제곱 쓰잖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선 지금 여기 보면은 3n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수를 n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27의 n제곱 이렇게 쓰고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야. 그래서 9분의 1을 이렇게 써놔도 돼. 9분의 1을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여기 지수가 n-1이어야 되는데 n이니까 이것도 바꿔주면 되는 거죠. 27에 n-1제곱이라고 썼어. 그러면 27분의 1이 있으니까 27을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을 곱해야 같은 식이다. 뭐 이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째 항이 3이고 그리고 공비가 27이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27 빼기 1은 분의 그리고 27의 9제곱 빼기 1하고 첫째 항이 3 이렇게 했어. 그러면 26은 똑같아. 그럼 여기는 3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도 3의 거듭제곱. 그리고 곱하면 어차피 3이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27제곱, 3의 28제곱. 얘가 28제곱, 28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 N을 보고 우리가 8과 첫째 항을 구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유형 22번까지만 할게요. 8문제까지 92번 자, 서영이 잘 안 보여? P가 28이에요. 오! 맞았어. 서영이 이걸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요. 우선 일반적인 풀이 자, R-1 R의 n제곱 빼기 1 A가 27. 그 다음 두 번째 식 R-1 R의 2n제곱 빼기 1 A 얘가 36. 그리고 R-1 R의 3n제곱 빼기 1 얘를 구한다. 맞죠? 핵심은 인수분해에 있습니다. 얘는요 R의 n제곱 빼기 1 R의 n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제 모양만 잘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은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죠? 지금 이 값이 27이야. 그러면 지금 이 값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27분의 36. 즉 이걸 통해서 R의 n제곱 플러스 1이 27분의 36 3분의 4다. R의 n제곱은 3분의 1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얘는 똑같잖아. 얘는 여기 이거 똑같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모양 똑같잖아. 이거잖아. 이게 27이잖아. 그래서 얘는 27 곱하기 얘야 얘. 근데 R의 n제곱이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3 더하기 9 더하기 27 39. 이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이게. 야 그런데 등비수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A1부터 AN까지 AN 플러스 1부터 A2N까지 A2N 플러스 1부터 A3N까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등차 수열도 얘기를 했지만 등비 수열도 똑같은 개수대로 잘라서 똑같은 개수대로 잘라서 이거 n개잖아. 이거를 더한 값, 이거를 더한 값, 이거를 더한 값 또 이 합들 있지? 이거의 합, 이거의 합, 이거의 합이 이 합이 등비 수열이요.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이런 특징이 있어. 이거는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그럼 봐봐. A1부터 AN까지야. SN이죠? 이 합이 27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SEN이 36이야. 근데 원하는 건 이거지. N 플러스 1부터 지금 EN까지의 합은 그럼 몇이야? 여기서 9를 더했으니까 이건 9가 돼. 그렇지? 9.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27에 3분의 1을 곱해야 9잖아. 그러면 또 3분의 1을 곱하면 3이야. 그러면 A1부터 A3N까지 합이 S3N이니까 이 세 개를 더하면 39가 나온다. 이게 더 쉽죠?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선은 숙제는 그다음 숙제는 이렇게 할게요. 116페이지까지는 내줄게요. 그리고 뭐 어차피 22번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하셔도 뭐 상관없고요. 그렇습니까? 숙제는 우선은 91번까지로 내줄 거고요. 시간이 그래도 한 6분 남았으니까 조금 정리를 하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